저희 수요일마다 대학 등록금부터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까지 공약에 대한 문제를 통틀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인데 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그리고 다뤘던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네. 오늘 쭉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네. 친절하고 네. 네, 해주실 저희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문워크라는 예. 문재인 후보 이제 청년 서포터즈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 김철민이라고 하고요. 아, 예. 영화배우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철민이라는 영화배우. 예, 예, 예. 김철민. 박철민. 안 넘어오시네요. 너무 진짜. 그 배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예, 예. 되게 재밌으신 분. 네, 그렇죠. 예. 동학 씨가 이빨에 네. 이에 김을 붙였는데 어느 순간 싹 다 드셔버렸어요. 아니,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네, 과감하게. 과감하게. 네. 아무튼, 예. 네, 네. 철민 씨.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얘기해, 갑자기. 네. 네. 전 철민 씨 딱 아까 처음 예. 뵀을 때 유학생인 줄 알았어요. 네. 외국에서 오신. 외국에서?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주로 어느 쪽이신가요? 네. 근데 저는 네. 전혀 유학파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충북 청주에서 막 올라온 아, 그래요? 시골남인데. 근데 네. 주로 어느 나라 쪽이라고 얘기를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해외 사람이 아니라 네. 이제 교포 유학 같은 교포. 느낌이라고. 제 말투가 좀 이상한가 봐요. 말투. 약간 뭔가 타블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런 느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몰라요. 네. 예. 네. 오늘 뭐 어떤 이야기를 좀, 어떤 공약들을 소개해 주실 네, 건가요? 저는 네. 이제 청년들 정책 네. 위주로 해서 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도 이제 음. 청년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예. 청년들이 왜 문재인 후보를 뽑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청년 서포터즈? 네, 문재인 서포터즈. 후보를 서포트해주는 건가요? 일종의 팬클럽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오, 팬클럽. 이제 어디서 소속되지 않고 네. 자발적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청년들을 정말 위하는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런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는 걸 도움을 네. 주고 이제 네.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공약 뭐 이런 부분들도 네. 일종의 공부가 좀 된 겁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필요한 걸 제안하기도 하고 공부를 지금 막 마치고 예. 이제 벼락 시험 예. 보듯이 이제 네.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정보 가지고 오셨겠네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살부터 쭉 짚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청년들이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네, 그래야 저희가 이해 쉬우니까. 좋다. 네. 딱 20살이 됐다! 네. 네, 그렇죠. 20살이 이제 청년들이 네. 20살이 됐습니다. 그죠. 예. 이제 대학을 가게 되죠. 네, 네. 그렇죠. 대학을 가면 이제 어. 보통 먼저 등록금 문제가 가장 먼저 닥쳐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예.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죠.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도 반면에 반값 등록금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이 다릅니다. 음.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에 국공립대의 모든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사립대의 모든 등록금도 반값으로 하겠다. 이런 예. 공약을 어.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대학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 고지서가 그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40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예. 200만 원만 찍혀 있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별로 네. 소득 구분을 해서 네.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제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장학금이죠. 예. 근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이제 대선 당시에 내세웠던 공약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은 걸 내세운 건데 예. 같은 걸 5년 동안 해왔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등록금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훨씬 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네.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예. 예.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이 되자마자 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반값으로 줄였어요. 예. 그래서 방학금을 지금 등록금을 보면은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등록금이. 어. 거의 학원 다니는 네. 정도의 등록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정말로 문재인 후보께서도 이런 공약을 지키실 것이다. 공약의 이행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등록금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청년들이 저희가 뭐 질문 같은 거 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막 그랬을 때 반값이 다시 원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네, 왜? 지금도 이제 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네. 이제 시장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이렇게 예. 공약을 해놨고요. 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바로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아, 반값 등록금 시행한 다음에 대학에서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아, 등록금. 그거는 이제 네. 군공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가에서 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예. 사립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적립금 등을 이용해서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게끔 국가에서 강제를 많이 하고요. 이제 또 그렇게 되면 국민 여론이 예. 왜 반값 등록금을 하지 않는 대학은 비난할 것이고 또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들도 맞춰가겠죠? 어쩔 수 없이 반값을 하게 되는 분위기 그런- 형성을 통해서 그렇죠. 예, 연세 효과를 좀 네. 보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20살 해결 좀 됐어요? 네, 20살 다행히 이제 조금 해결이 됐네요. 예. 그럼 예. 이제 군대를 가야죠. 남자들이 군대 가죠. 군 문제가 남았죠. 네.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복무 기간이 21개월입니다. 21개월인데 좀 네. 길죠.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이런 청년들을 별로 안 긴다고 생각하세요? 안 길다고 생각하세요? 21개월 어디 제가 가서 말을- 훈련 좀 받아보실래요? 21개월이면 뭐 1년 몇 개월 네. 되는 1년 8개월 되는 건가요? 1년 8개월. 그렇죠. 어. 1년 2년 9개월. 1년 9개월. 1년 9개월. 네. 1년 9개월. 한 네. 2년은 채워야지 않나? 오, 장난이에요. 장난이고요. 안 되시겠는데요? 입장이 많이 다르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학업을 하다가 네. 중간에 군 복무 때문에 텀이 많이 너무 생기게 길다. 됩니다. 그리고 힘들죠. 그 군 복무를 하는 네. 기간도.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해서 18개월로 18개월. 여기 아닙니다. 18개월로 줄여주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시고 그럼 있고요. 1년 그렇죠, 6개월이네요. 그렇죠. 1년 6개월이기 1년 때문에 반. 예. 갔다 오면은 복학을 하기에도 딱 좋겠죠. 애매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군 사병들의 월급이 굉장히 적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최저 임금을 절대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낮은 임금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씩 개선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2배 정도 사병의 월급을 인상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 바로 하시겠다?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이제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드니까 군인들의 수가 줄 수 있다고 그쵸. 걱정을 할 수 네네.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이 줄어든 그렇죠. 3개월만큼 인원이 줄어드는 인원이 거죠. 줄어드니까 너무 걱정이 될 겁니다. 국민들이 안보를 확실히 민주당 쪽이 새누리당에 비해 안보가 되게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병에 대한 의무 복무를 줄이고 네. 직업 군인을 늘리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취업의 효과까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취업의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부사관 같은 경우 네. 12% 정도를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폭 늘려서 20% 정도로 늘리겠다. 부사관? 그리고 현재 4%에 불과한 네. 여군도 대폭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군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전은 이 예. 첨신화된 예. 무기 체계를 가진 최첨단된 그렇죠. 무기 체계를 딱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오히려 싸우는 건데. 그렇죠. 직업 군인이 더욱 필요한 거죠. 직업 군인을 통해서 군을 정해야 한다면 네. 더욱더 굳건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예. 국가 안보 면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청년들의 의무 복무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네, 여러 가지 또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예. 그 시설이 좀 열악하죠. 그리고 또 이제 무서운 게 구타나 이제 네, 그렇죠. 폭언 같은 거를 예. 당해서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병영 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군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보호해주겠다. 예. 시설을 세워서 예. 군인 권리 보호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해서 그렇죠. 예, 그것을 지원하겠다. 그렇죠. 네.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면 더욱더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도 안심을 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겠죠. 주변에서는 어떻던가요? 이게 좋아하나요? 매우 좋아합니다. 월급 올려주고 일단은 기간 줄인다고 그렇죠. 네. 간혹 이제 다녀온 친구들은 배 아프다. 다녀왔는데 예.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간혹 있지만 예. 다들 그게 부당하다는 생각은 모두들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군복무라는 것은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군인에 대한 소중함과 그 가치를 좀 알아야지 더욱더 군인들이 국가가 나를 책임져주고 내가 애국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군 의료 체제가 좀 의료 체계. 네, 의료 체계가 많이 미진하죠. 그런데 그리고 믿음이 많이 가지 않고요. 실례로 제가 그렇죠. 예. 예전에 네. 친구가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휴가를 나왔는데 군 복무를 하면서 어디 손가락을 좀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휴가 기간에 수술을 해야겠다고 저랑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 왜 시간 아깝고 돈 버리게 군 병원에서 하면은 될 텐데 황금 같은 이 휴가를 그렇지. 시간에 왜 병원에 가려고 그러냐. 돈 들여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지금 나 장애인 만들려고 그러냐. 군 병원에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국민의 부담이랑 이런 불안을 씻기 위해서 군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예.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의지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일단 군 사병들의 어떤 권익이 좀 많이 향상됐으면 좋겠는데 네. 현실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예전 군 생활하고 많이 달라진 다를 게 부분이 많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시대는 발전했는데 예. 군에 대한 그렇죠, 경험은 그렇죠. 그리고 연간 발전했거든요. 예산은 계속해서 꾸준히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예, 실제로 이제 사병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정책 개선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군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네요. 네. 그렇죠. 군대를 이제 좀 괜찮고 군대도 네.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고. 근데 뭐 다행히 넘어갔네요. 다시 가실 생각도 아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진 이렇게 되면? 그렇진 않고요. 아무리 좋아져도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예, 그 다음은 이제 뭐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취업 졸업을 하면 이제 그렇죠. 취업이 문제죠. 잘한다. 지금 취업이 문제세요.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대통령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정책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암기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를 뭐가 드리면 있습니까? 네. 우선 이제 취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가 너무 적다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매년 취업 시기가 되면은 어느 해는 굉장히 많이 뽑기도 하는데 어느 해는 너무 청년들을 조금 뽑기도 해요.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이 일정 부문을 할당해서 그 정도는 계속 유지해서 청년들을 고용하게끔 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적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죠. 공공부문은 이제 국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개인들의 삶과도 매우 밀접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교육이나 의료, 복지, 뭐 이런 분야, 치안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대시켜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단 국가가 소유한 그런 국가 관할부터 차츰차츰 하겠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 네. 반값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국가가 일단 시행을 하면은 네. 여론도 국민 여론도 그렇게 그쵸, 형성될 그쵸. 것이고 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또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IT 분야, IT 또 청년 창업 분야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제 기존에는 IT 분야에서 대기업 하청 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다 관할을 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뽑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하고 새로운 투자는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벤처기업을 지원해줘서 거기서 청년들이 이제 IT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과학 분야를 많이 지원해줘서 그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기대되는 것이 이제 안철수 교수께서 전 후보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그런 IT 분야나 창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또 이 정책을 분담해서 하신다면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또 기대를 갖게 되는 IT 부분입니다. 쪽의 전문가세요?
저는 아니죠. 근데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세요.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쪽, 예,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내가 기대를 한다. 그렇죠. 네, 이런 표현이셨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청년 창업 부분과 관련해서요. 네. 이제 간혹 보다 보면은 청년들, 저도 요새 이제 문워크에서 네. 많은 청년들과 만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네. 되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대부분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은 대기업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똑똑한 거죠. 인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창의성을 발현한다면 제2의 빌 게이츠나 제2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 이제 자본금이 필요하죠. 그쵸, 필요하죠. 비용이 근데 그것을 구하는 것도 첫 번째로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구한다고 해도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 창업을 한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하기엔 스펙이 너무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진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께서는 청년 창업을 많이 지원하고 대학 내에 청년 창업 펀드를 세우겠다. 그리고 패자 부활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요. 이제 국가에서 청년들이 좋은 사업 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시 빚더미에 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재도전을 할 수 있고요. 재도전을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번 겪어야지 또 네. 좋은 네. 성공안이 나올 텐데 예.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뭐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한 번에 큰 성공을 한다면 그 전에 모든 빚을 또 갚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주 좋은 예.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펀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학 내에서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예. 대학 내 펀드를 만들면은 대학 내에서 이런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대학 내 자체적으로 창업 지원 연계 무슨 예. 연구소라든지 이런 예.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한 것만으로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협조도 필요한 그렇죠. 거네요. 대학과 거의 함께 모든 하는 대학에 거죠. 뭐 다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점 대학에? 일단은 이제 국공립대 위주로 국공립대 해서 위주로? 네, 하다 보면은 사립대에서도 당연히 그런 게 좋고 학생들이 요구를 할 테니까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겠죠. 네, 그렇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지역 균형 발전은 저랑 상당히 밀접한. 아,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저는 이제 청주에서 왔거든요. 유학파 아니고요. 네. 청주에서 왔는데 멀리 오셨네요. 저는 이제 일가 친척이 다 청주에 살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네. 다시 이제 지방으로 청주로 돌아가서 이제 취직을 한다면 청주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서울에 한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네. 또 가족들과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좋겠죠. 네. 그래서 좀 청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은 서울에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계시고. 네. 청주가 제가 청주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청주에서 거진 4년은 사는 건데 네. 하숙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좀 많이 발전이 안 돼 있다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직도 도청 소재지인데. 시골이다 이런 느낌 네. 많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죠. 제가 청주로 가고 싶어도 청주에 제가 공부를 한 걸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서울에만 일자리를 잡으러 있는 내려갈 거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에 국가의 중요 공공기관을 이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연구소나 국가기관이 지방에도 생기니까요. 또 저의 고향인 청주에도 생기니까요. 저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 균형 발전이 청년 취업과도 매우 밀접하다. 또 청년들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지역에도 많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지역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업 협력을 이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예. 취업을 했어요. 청년들이 그렇죠. 취업을 했고. 시험까지. 네. 네. 그러고 나서 뭐가 있죠? 취업을 하고 나면 네. 이제 결혼?
그렇죠. 취업하면 바로 결혼하는데요? 네.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연애부터 일단 하자. 연애부터 하자. 네, 이제 연애가 먼저다. 예, 결혼을 하는데 이제 뭐 여자를 만나는 것도 뭐 문제겠지만요. 그렇죠. 뭐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여자를 네. 만나죠. 이제 일자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주거일 거예요. 그쵸, 집.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집이 이제 가장 큰 부담이 될 텐데 집값이 많이 비싸죠. 지금도 서울도 네. 많이 비싸고 네, 맞아요. 근데 방금 얘기 드렸던 지역 균형 발전 교육 같은 것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공공 임대주택이 네. 4%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10%에서 15%까지 증가시켜서 전국적으로요? 그렇죠. 어. 그래서 국가에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예. 네,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시고요. 또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생애 최초 주택 취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취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처음 집을 갖게 되면? 그렇죠. 그런 정책을 갖고 계시고요. 또 어. 이건 아까 빼놓은 얘기인데 이제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예. 주거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 이제 고시원 같은 데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열악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열악하죠. 고시원 네. 같은 경우는 되게 좁고 쪽방이고 창문도 없고. 지금 어디 사세요? 저는 그냥 자취하고 있는데요. 자취방에? 네, 네. 예. 저도 뭐 크게 안락하게 산다고는 예. 말을 못하고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 이런 고시원을 대체할 이제 공공 원룸태를 확대시켜서 제공하겠다. 이거를 12만 호까지 제공하겠다. 12만 채를 12만. 제공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가격도 저렴하게 그렇죠.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공공 임대주택 있죠. 그 공공 임대주택의 10%까지는 이런 공공 원룸태를 해서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주거가 좀 네. 해결이 되고요. 네. 주거가 근데 사실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주거라는 건 이제 개인이 져야 할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또 집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차를 사고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청년들이 부채를 많이 끌어안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부채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이미 뭐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지금 빚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집을 살려다가 무리하게 살려다가 보니까 또 거기서 그렇죠. 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뭐 남의 돈 끌어다가 쓰는 경우들도 있기 맞아. 때문에.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개인들이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네. 피에타 3법이란 정책을 내셨습니다. 그 피에타가 영화의 제목 예, 피에타였는데 보진 않았어요. 그게 그러세요? 무슨 뜻이죠? 피에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피에타가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일종의 측은지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 부채를 많이 지은 개인들을 이제 보호하고 개선시켜주기 위해 피에타 3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자 제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지금 상한이 39%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네. 이것을 25%까지 낮추겠다라는 이자 제한 제도가 있고요. 이자를 낼 수 있는 최대 폭을 일단 줄이는 것을 그렇죠. 하겠다. 예. 지금 뭐 러시앤캐시나 사나몬 이런 데 예, 빌리면은 장난 아니에요. 네. 정말 39% 꽉꽉 채워서 그만큼 맞아요, 이자를 맞아요. 내게 하는데 네. 그것을 25%까지 줄이겠다. 이런 첫 1,000만 원 번째. 빌리면 막 30 얼마씩 막 내요. 그렇죠. 내봐서 알아요. 내보셨어요? 그거 사치나 마찬가지네요. 저는 다 갚았어요, 거기는. 거기부터 빨리 갚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래서 피말려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정대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초에 빚을 질 때 이 개인이 빚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빚을 지게 해준다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빚을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빚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잘못됐다는 그쵸. 것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것을 자격이 안 미리 되는데 일단 빌려주고 마니까. 미리? 그렇죠. 네. 미리 금융기관에서 그걸 측정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빌려주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 번째로 공정대출법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공정추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빚을 이제 지고 나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쟁이들이 막 도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막 네, 계속하고 그렇죠.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고 이렇게 네. 괴롭히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을 불법적인 것을 전부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안을 세우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공정추신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피에타 3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중요한 것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주택이 자기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담보 대출을 하고 나면 그 빚을 못 갚게 될 경우 난리지. 그래서 강제로 막 경매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지. 생기잖아요. 날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살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렇죠.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한 가구에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주거권을 보장해서 이런 주택을 담보로 빚을 빌렸어도 그것을 경매로 막 넘기지 못하게끔 하는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금융기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줬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로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빨리 갚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천천히 이렇게 갚고 이자를 계속 이렇게 많이 그게 수익이니까 그게 수익 모델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갚을 사람인지 안 갚을 사람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빨리 갚을 사람은 어차피 신용이 좋으니까 그냥 빨리 갚아서 어쨌든 우리 돈 지키니까 좋고 늦게 갚을 사람은 어쨌든 계속 이자를 내니까 그런 대로 이 은행은 좋은 거고. 그러네. 네. 그런 입장들이 있으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사실 돈 빌린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죠, 그렇죠. 지가 능력도 없는데 왜 그거 다 빌려 쓰냐. 카드 막 네가 왜 쓰냐. 네가 돈도 없는데. 이렇게 약간의 이제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뭔가 과도한 이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은행이 잘못됐다. 네,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와. 제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개인들을 이제 네. 규제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행태를 그렇지. 규제하겠다. 네, 맞아요. 이런 네. 정책을 피시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그리고- 반드시 규제돼야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개인들이 빚을 지고 나면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요. 이런 개인들이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갚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상담을 해줄 기구가 필요한데요. 이런 채무 힐링 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이제 법률 상담 예. 그리고 또 재무 상담을 통해서 개인들이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런 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기구가 생기면은 채권 추심을 할 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런 힐링 센터에서 그렇죠. 예. 또 채무 조정안에서도 또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빚을 차근차근 갚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채무를 진 사람들한테는 채무 힐링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원칙적인 거는 빚을 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은행권 쪽으로? 네. 은행을 규제하는 어떤 공정대출법이죠. 통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양쪽을 이렇게 예방을 하겠다. 예. 그렇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부채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결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해결한 거 아닌데 왜 제가 해결한 것 같죠? 대통령 나가실 생각 없습니까? 아니 그건 없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예. 출산과 육아입니다. 그쵸, 아이. 이제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또 네.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20, 30대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양육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양육비 부담을 줄여야겠죠.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많이 가는데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그 2주 이용을 할 때 평균적으로 가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의 경우 국립 그 교육 시설이 아동수에 대비해서 적죠? 19% 진짜 20%도 안 되는 없구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거기 엄청 몰리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는 애들도 있구나. 거기에 많이 몰리고 이제 맞벌이를 하면 어디든 맡겨야 되잖아요. 맡겨야죠. 그러면 이제 국공립 시설이 없으니까 민간 시설에 맡겨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 그 최대 6배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출산율이 또 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일단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시는데요.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하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금 19%에서 40%까지 늘려주시겠다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유아교육과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좋은 거냐? 40%까지 늘리는데 너에게도 좋은 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좋다. 굉장히 좋다고. 민간 보육시설에 자기가 취직을 하게 되면은 임금도 적고 맞아요. 취용도 불안정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근데 그렇지. 국공립시설은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임금도 잘 주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좋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와도 연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고 직장을 다니다가 휴직을 하게 되면은 육아 휴직 급여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행 40% 원래 월급의 40%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늘려서 70%까지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걸 여자만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아빠들도 아기를 낳으면 아빠도 아기를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가 해야지 뭐. 한두 달 정도는 아기 막 나고 나면 엄마들은 이제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에게도 육아 휴직을 1개월 가량 해서 이 경우는 거의 100%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을 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기를 막 낳고 아기가 이제 좀 컸어요.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요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왕따 문제. 많죠. 왕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동 강력 성범죄 같은 범죄, 여러 가지 범죄들. 이런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되게 걱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학교 내에 사회복지사를 두는 제도를 학교 내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뭔가요? 이제 왕따 같은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예. 복지가 잘 되고 있는지도 감시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상담 선생님의 수를 이제 늘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 내에 의무적으로 예. 사회복지사를 이제 두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요. 예. 또 이제 학교와 예. 경찰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동 지킴이 네트워크. 아동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와 경찰이 함께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 시스템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저도 모르죠. 이게 벼락 공부에 이게 단점이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난감합니다. 제가 벼락 공부 치고 굉장히 지금 그래서 일본 표현하기. 지금 다 설명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들으실 때 되게 20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2030 청년 시대를 이렇게 한다면 국가가 되게 튼튼하게 보호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대별로 보호를 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제가 얘기한 건 제 능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얘기를 못한 거고요. 많은 공약들이 더 촘촘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나이대별로요. 그리고 그런 청년 시대만 말고요. 0세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후 쪽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야말로 이제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정책을 촘촘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되게 국가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약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김철민 씨가 쭉 이제 공약을 설명해드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간이 남았어요. 김철민 씨에 대해서 좀 여쭤봐. 저에 대해서요? 저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걸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다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그렇군요. 시험 페이퍼처럼 시험. 그렇습니다. 본인은 취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정말 문재인 후보가 꼭 돼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꼭 되셔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좋고요. 지역 균형 발전 추진하시니까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다 옮기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취직을 해도 청주랑 가까워서 좋고 또 청주에도 국공립기관이 또 들어가도 제가 그쪽으로 가도 좋고. 공무원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이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사나 국공립기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또 그런 국공립기관 말고도 이제 민간 기업들도 많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역적 측면에서는 그렇죠. 지역 균형 발전인 측면에서는 난 지방으로 취직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무슨 뭐를 전공하셨어요? 밑도 끝도 없어. 그냥 나는 지방으로 가겠다. 무슨 공부하시나요? 저는 회계를. 가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금융권이나 이런 국가 금융 시스템 같은 게 많이 이전을 한다면 좋겠죠. 그렇죠. 내가 갈 곳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젊은 여성들이 문재인
후보도 많이 지지하시지만 예.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음. 박근혜 후보를 왜 지지하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여성의 이유. 신뢰 있어서? 신뢰 있어서? 여자. 맞습니다. 그쵸, 여자. 그래요? 왠지 1위가 그럴 것 같아요. 여자라서예요. 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지금 아직도 한국 사회에 여성 차별이, 성차별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평등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거겠죠. 여성 후보라고.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직접?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제가 한 건 없어요. 여기 와서 그냥 읽을 뿐이죠. 그렇죠. 네, 머릿속에 넣어놓고 저는 얘기할 뿐이에요. 담아서 노가리 깔 뿐이죠. 노가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요,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여성 성차별을 하니까 지지를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여자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성차별을 당했을까요? 그런 생각 드십니까? 박근혜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한 대통령의 따님이었어요.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였고 예. 또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재단의 이사장이었죠. 예. 그리고 가장 큰 정당,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의 대표시잖아요. 박근혜 후보는 여자로서 사회적 성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박근혜 후보께서 이사장으로 계셨던 유경재단의 경우 네. 거기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할 때 예. 그 입사 서약서에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퇴사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 여성 권익을 위한 노력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반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예. 그 같은 시기에 부산 지역의 인권 변호사로서 여성 근로자들이 이런 부당한 해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 맞서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네. 여성 차별과 그런 권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해오신 거죠. 두 분의 삶 속에서 어찌됐건 좀 다른 점을 좀 볼 그렇죠. 수가 있군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제 말이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실질적인 차별이나 그런 네. 걸 못 네. 받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직접 대변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실제로 여자여도. 그런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을 와닿지 가지고 않으실 있는 수 있다. 분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이죠. 본인은 결혼을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요? 예. 저는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나이가. 제가 지금 예. 28인데요. 28인데 28. 뭐 계획을 잡아놓은 건 없었습니까? 저희 누나가 예. 며칠 전에 결혼을 했어요. 누님이 몇 세시죠? 저희 누나가 이제 30이고 30. 매형이 32이거든요. 딱 평균 나이 때 결혼한 거예요? 예, 한국 그래서 사회 평균 나이 때? 저도 그때까지는 해야겠다. 4년 그때까지 남았다. 못하면은 집에서 좀 한숨이 나오겠다. 4년 뒤에는 평균이 더 올라가니까 네, 30 뭐 다음도 셋, 평균 네, 돼요. 아, 그렇게 그렇게 하셔도. 될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애는 뭐 계획 있으십니까? 자녀 계획은 아직 네. 없는데요. 뭐 아들 지금 뭐 대답하는 게 더 웃겨. 지금 뭐 대답하는 이걸 게. 왜 얘기해야 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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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정도 자녀 계획 있으세요? 네, 저는 뭐 한 4명 정도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말하는 거 봐. 아무 상의도 없었어. 그냥 나는. 네. 혼자서. 네, 그렇죠. 저 근데 아까 네. 전에 이거를 들고 오셨어요. 네, 좀 바리바리 제가 네, 그렇죠. 오늘 이건 되게 뭐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 네. 저 이거 좀 얘기 듣고 싶어요. 네, 무슨 이게- 얘기를 하실지. 뭐냐면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네.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저희 부재- 집에도 와 있었어요. 그러세요? 서울에 있는 집에? 네. 아니, 서울에 청주에- 자취하는 집에? 네, 서울로 오는 겁니다. 네. 그 부재자 신고해서. 네, 네. 부재자를 신고했군요. 부재자를 신고를 해서 부재자 투표 용지가 집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확 찢어갖고 막 다 찢어졌는데 예. 안에 보시면 예.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안에 야한 보시면 용어를. 안에 보시면 예. 이제 후보별 예. 이제 공약집 같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장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재자 투표 용지가 있어요. 예. 봉투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당일날 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는 건가요? 그렇죠. 이걸- 내일부터 투표인가요?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이랑 예. 모레 예. 13일, 14일이고요. 이 안에 목금. 투표 용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찍으셔서 예. 이
이 봉투 안에 넣고요. 그 안에 개표소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모두들 꼭 부재자 한번 투표 용지를 네. 이렇게 제대로 좀 들어. 아니 근데 이런 보여주세요. 방송에서 저희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가르쳐줘도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비밀 아닌가요, 이런 거?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비밀인데. 이거 예, 좋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예, 왜 비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런 거구나. 7분의 후보가 계시고, 예. 네. 4분은 무소속이고, 3분은 이제 당에 계신 분들이죠. 소속이 네. 없는 분들이죠. 예. 그럼 이분들은 돈이 많아서 나오셨어요? 그건 아닌가요? 글쎄요, 뭐 돈이 많은 후보도 있고, 뭐 없는 후보도 있겠죠. 글쎄, 네. 뭐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예. 제가 간혹 그런 얘기도 네, 하는데요. 네. 간혹 이 무소속 중에 다른 분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서 2번을 찍게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게 실제 투표할 때와 부재자들 그렇죠. 투표할 때가 똑같아요. 용지가 똑같은 용지가. 거예요. 네, 네. 예. 자, 부재자 투표하신 분들 내일하고 내일 모레 꼭 동사무소 가서 하는 거죠? 예,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를 여기 투표소가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아무데나 가셔서 하도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자꾸 알려주시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내일 하세요? 네, 저는 내일 예. 내일 그럴 줄 꼭 알고 할 저희가 이걸 계획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부재자 어제도 네.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약속 번호 네, 네. 몇 시에 가서 할 건지. 몇 시 할 거예요? 예, 여기서, 시간, 내일 몇 시에 하시겠습니까? 몇 시 꼭 지켜야 되는 예, 거죠? 돼요. 몇 시에 하실 겁니까? 그 인증샷 올려야 네.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내일 낮에 네. 낮에 11시, 11시? 오전 11시. 예, 오전 11시. 네. 이게 투표 시간이 예.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요. 부재자 투표는. 네. 제가 그러니까 붙여드릴게요. 오전에 좀 일찍 하시는 게 예. 모두들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이게 또 실수로 막 4시 네. 2분에 가고 4시 5분에 가고 막 이러면. 퇴근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못 가면은 하는 거거든요. 못해요. 예. 그래서 꼭 일찍 하셔야 됩니다. 예. 회사에 꼭 말씀하시고, 빠지셔서 투표는 네. 하고 가셔야죠. 네. 투표하는데 사실 10분이면 되잖아요. 그쵸.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찍고, 나오는데 10분. 그렇죠. 네.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세상을 바꾸는 일어나시면 10분입니다. 보여주세요. 119-1100. 네, 이분의 번호입니다. 철민 씨의 번호. 네. 꼭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부재자 내일이니까. 투표 내일. 예. 이거 꼭 내일이랑 트위터에 모레. 올려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트위터에 꼭 올려주시고.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네. 예, 끝으로 이제 저 화면을 보시고, 네. 2030들에게 네. 정책도 쭉 설명하셨는데, 네. 예,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참 제가 없는 제주에 말을 하느냐고 미천이 지금 바닥난 상태입니다. 네. 그 청년 정책 제가 열심히 얘기했듯이 문재인 후보가 정말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개인들의 삶을 국가가 하나하나 보장해주는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처럼 나라는 잘 살지만 개인들이 양극화돼서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사회보다는 이제 유럽의 뭐 스웨덴이나 뭐 핀란드 이런 나라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강한 복지국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꼭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쭉 공약을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약을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지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19일 반드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